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에서 오토모티브 사업 담당하고 있는 오종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비에클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한 40분 동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순서는 저는 일단 실시간 렌더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40분 동안 발표드릴 내용 중에 대다수 내용이 실시간 렌더링이 뭐다의 장점을 기반을 두고 발표를 드릴 거기 때문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실시간 렌더링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가 좀 같은 눈높이로 이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렌더링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은 디지털 트윈. 이미 뭐 여기서 실무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더 높은 이제 그 결정권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런 업무를 배우고 있는 학생분들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이 업계에서 배우는 업계에서 알고 있는 아니면 적어도 유니티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유사한 사례들이 현재까지 뭐가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에 돌아가서 또는 나도 학교에 돌아가서 한다 그럴 때 뭘 준비를 하면 되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순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렌더링이 뭔지 말씀드리기 전에 렌더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거나 실무 현업에 계신 분이면 너무나 당연한 정의가 되겠지만 동아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림자 색상 농도 등을 고려하면서 실감나는 3차원 화상을 만들어내는 과정 또는 그러한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읽자마자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해한 바는 이렇습니다. 가상의 환경을 가상의 물체를 놓고 조명 등을 내가 배치를 했을 때 그거를 실제 결과 이미지 또는 어떤 컨텐츠물로 뽑아내는 그 과정은 렌더링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렌더링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것만 좀 뽑아보자면은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 렌더링 방식도 있겠고요. 아니면 오늘 저희 뭐 유니티 사례에서 여러 가지 좀 언급된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시티 빛의 번짐도를 굉장히 잘 표현한다는 라디오시티 등의 렌더링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니티가 말하는 실시간 렌더링, 이 실시간 렌더링은 뭐냐? 말 그대로 이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을 봤을 때는 이 렌더링이 뭔가 뿌려준다는 그 우리 렌더링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뿌려주는 행위가 시간이 걸려서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실시간 렌더링이라는 거는 이 시간을 없앴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이거를 좀 더 제가 이해하는 바로 좀 풀어보고자 해요.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부터 필름 카메라부터 있어서 아버지랑 같이 출사를 다녔었는데 이 필름지를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치 요새 이제 저희 워드나 엑셀 위에 보면은 저장 아이콘이 옛날 플로피 디스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세대는 그게 왜 플로피 디스크인지 이해를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마침 필름 카메라가 이제는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게 됐지만 저는 렌더링이 마치 이 사진 찍기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 사진 찍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게 되고 사진을 찍게 되면 그거를 인화하고 현상하고 말린 다음에 내가 결과물로 보게 되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작업들을 주로 우리는 사진관에 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사진을 찍은 순간부터 사진의 철 결과물 어떻게 사진이 찍혔는지를 보려면은 최소 빨라도 이틀 늦게 된다면 이제 일주일을 걸려야지 내 사진이 어떻게 찍혔구나라는 결과물을 보게 될 수가 있었죠. 저는 바로 이 과정이 렌더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진으로 예시를 계속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사진을 찍게 될 때 여러 어려움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결과물 확인까지 시간 소요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큰 문제죠.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모델을 다시 부르거나 똑같은 위치에 재방문해서 똑같은 이제 구도를 잡고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재활용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진 찍기를 비유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발생을 했는데 이 똑같은 어려움이 사실은 렌더링 쪽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본 게 이 사진기, 우리가 사진 찍기에 좀 발전사를 밝혀본다면은 크게 두 가지 축에서 좀 많이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렌더링 속도, 가로축에 보이시는 렌더링 속도와 어떤 작업 수정에 대한 편의성이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겠고 그 또 한 축으로는 저는 이제 플랫폼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플랫폼은 뭐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 DSLR 예를 들어볼게요. 필카 이후에 저희가 필름 카메라 위에 DSLR이 나오게 됐는데 필름 카메라는 이미지만 저희가 캡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DSLR부터는 저희가 영상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가 아닌 뭔가 다른 컨텐츠물을 찍는 이런 그 이상의 플랫폼을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새는 이제 DSLR도 많이 안 갖고 다니시죠? 저희는 다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을 찍기도 하고 요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AR 또는 그걸 VR 헤드셋 기기를 이용해서 저희는 VR 컨텐츠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사진기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저는 이게 렌더링 쪽으로 오면은 사실 한 가지 축을 저희가 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인터랙티브 요소예요.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거는 유저에게 저희가 전달하는 경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전에는 사진에 대한 경험만 제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영상물 또는 최근에는 VR이나 AR로 전달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와중에 저희 유니티는 바로 스마트폰과 같은 역할을 이 렌더링 세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실제로 작년에 이제 포레스터라고 하는 조사 전문 기관에서 서베이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200개 대상 기업 대상으로 실시간 렌더링에 대한 활용도 또는 도입 예상의 가능에 대해서 서베이를 질문했는데 그 중에 82%가 우리는 이미 실시간 렌더링을 도입했거나 아니면은 수개월 내에 도입할 예정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고 이미 도입을 한 업체들 중에서는 생산성 효과를 발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생산성 효과가 얼마만큼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소 25% 이상 우리는 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체감을 했다라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시간 렌더링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는 12개월 내에 마지막 보시는 것처럼 82%가 우리는 12개월 이내에는 실시간 렌더링을 어느 형태로도 도입할 계획에 있다라고 대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실시간 렌더링을 그러면은 왜 도입하려고 하십니까? 어느 비즈니스 에리아에서 실시간 렌더링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봤을 때 저는 보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좀 하이라이트를 해봤는데 크게 키워드를 좀 뽑아보자면은 비주얼라이즈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컴플렉시티라는 단어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하이 피델리티 뭔가 고품질의 어떤 이런 그 그래픽 요소 그 다음에 단순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툴이 굉장히 오래됐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답변 등등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또 섹터별로 나가니까 좀 더 구체적인 저희가 답변을 들을 수가 포레스터에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매뉴팩처링 같은 쪽은 대다수가 어셈블링 머신에 대한 분산되어 있는 비주얼라이징 파트를 합쳐보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니즈가 있었고 M&E 쪽 바로 옆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에서는 프리 비주얼라이징 그러니까 실제 최종 아웃풋을 내기 전에 먼저 렌더링을 걸어보는 프리 비주얼라이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큼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EC 같은 경우는 이터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뭔가 수정 작업이나 디자인에서 변경 작업이 생겼을 때 이거를 좀 더 간소화 또는 빠르게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이들 가운데서도 글로벌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뭐 앞서 사례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조사 기관을 통해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듯이 실시간 렌더링 도입은 이제는 뭔가 혁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혁신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실시간 렌더링 좋아, 뭔지 알겠어. 근데 그거 너무 CGT 나지 않냐? 결국에 실시간 렌더링이라 하고 있는 유니티도 사실은 게임 엔진으로서 시작했는데 게임 엔진이라는 게 게임을 만들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고 우리는 게임하고는 조금 추구하는 바가 달라, 방향성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를 갖고 와봤어요. Our trio's down to 2. Oh, I get it. The sweet caress of twilight. Yeah. There's magic everywhere. It's everywhere. And with all this romantic atmosphere, disasters in the air. 예, 프로젝터가 이 영상을 충분히 좀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데 라이온킹 영화 아실 겁니다.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이 영화의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관람객들이 얘기했던 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굉장히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나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멧돼지 훈련을 기가 막히게 시킨 것 같다. 멧돼지 조련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아마 이 영화 전체가 정말 실제 동물들을 가지고 촬영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저희 키노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다른 세션에서도 공통적으로 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영화는 저희가 유니티가 직접 파트너십을 통해서 디즈니와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왼편에 저기 앉아 계신 저분이 이제 잔 파브르라고 하는 감독인데 배우로도 유명하죠. 아이언맨이나 뭐 엔드게임에서도 해피라는 역으로도 나오기도 했고 최근에는 연출이랑 감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직접 얘기한 게 있어요. 밑에 이제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라이브 액션 슛을 하는 느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어떻게 실시간 렌더링 엔진을 이런 감독 영역에서 좀 써볼 수 있는 결정까지 하게 됐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죄송합니다. With motion builder and motion capture that was used in 네, Avatar. 듣기 평가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잘 안 들리시죠? You have Oculus, 네. you have Optitrax, you have all of these tech companies that are looking to break through in visual in virtual reality. And so they've been very cooperative partners, whereas it was harder with the old technology that was bespoke, that was only used for movies. It was hard to get innovation because only a handful of people were using it. Here, whatever we learn ends up. 네, 조금 건너뛸게요. 건너뛰는데 중간에 나왔던 이제 키워드만 좀 제가 다시 언급을 해보자면 올드 테크놀로지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That's why we are using Unity 하고 이제 인터뷰를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영화 또는 이제 영상 쪽에만 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토모티브 자동차 쪽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보시는 이 영상의 반은 렌더링이 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Change your tone and shape so often that they can never categorize you. Reinvigorate yourself and accept what is, but only on the terms that you have invented. Be self-taught and reinvent your life because you must. It is your life, and its history and the present belong only to you. 네, 말씀드린 것처럼 총 21컷으로 이루어진 이 영상물 중에 반은 렌더링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를 만들어낸 건데요. 마지막 이 샷에서도 두 대 중에 한 대는 가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실제 차고 한 대는 가짜 차인데 정답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느 게 가짜일지 내가 생각을 해볼 만큼 이제 실시간 렌더링 엔진의 그래픽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구체적인 좀 샷들로 좀 살펴보자면은 왼편에 보이시는 게 실제 촬영 영상이 되겠고요. 오른편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 유니티로 된 렌더링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촬영 영상하고 매우 흡사하죠. 사실 뭐 저기 위에다 써놓지 않더라면 아마 또 똑같은 고민을 어떤 게 실제고 어떤 게 렌더링이니까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 BMW가 작업하면서 저희는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기법을 썼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렌더링 방식 중에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거는 특히 빛의 굴절이나 반사를 굉장히 좀 세밀하게 연산을 해내는 렌더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램프나 이런 빛 굴절이 많은 부분을 표현할 때 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스틸 이미지 컷으로도 보자면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한 연출 컷이 이제 작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약을 좀 한번 해보자면은 리얼타임 렌더링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이제는 혁신이 아니라 거의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래픽적인 어떤 요소에서 질문들을 또는 저희 입장에서는 태클을 많이 받았지만 라이온 킹이나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영화뿐만 아니라 광고 쪽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시간 렌더링이 이제 디지털 트윈 쪽으로 어떻게 좀 접목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좀 더 얘기를 나누기 전에 디지털 트윈이 뭔가, 유니티는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업계에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이 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에 3대 요소가 있다.
그 세 개는 1번 physical entity, 그러니까 뭔가 실제 하는 물체가 존재해야 된다 또는 공간이 존재해야 된다가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른 가상 모델 또는 가상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연계하는 커넥티드 데이터, 뭔가 데이터의 연계가 있어야 된다가 업계 불문 공통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좀 만들어 보자면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뭔가 진짜와 디지털 월드, 리얼과 디지털 월드를 연결하는 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 아닌가 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그대로 저희는 오토모티브 쪽에 좀 접목을 해본다면은 이런 식의 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모티브에 접목을 하기 전에 저희는 먼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좀 보고자 해요. 특히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어느 식으로 좀 정의하느냐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제품 컨셉을 잡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디자인이 들어가겠고, 매뉴팩처링 플래닝이나 실제 세일즈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저 세일즈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짧으면은 5년, 뭐 길게 걸리면은 7년 아니면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일즈가 된 이후에는 이제 모델 변경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프로덕트 리뉴얼 같은 것들이 꾸준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에 저희가 좀 정리를 했던 것처럼 각각 단계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또는 툴들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트윈의 그 요소 중에 하나인 커넥티드 데이터, 이 데이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가 과연 저희 유니티의 이제 공통적인 그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좀 스테이지로 나눠봤어요. 이 설문은 타타 컨설턴트라고 하는 이제 그 저희 컨설팅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건데, 자동차 PLM 기간에 있어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기간에 있어서 어떤 게 제일 힘드냐에 대한 이제 설문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크게 디자인 설계, 양산 조립, 그다음에 세일즈 마케팅으로 나눠서 봤을 때 가장 힘든 점이 이런 거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 디자인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반복적인 수정 작업이죠. 자동차 한 대가 디자인 또는 설계되기까지 그 안에 몇번이 아니죠, 몇백 번, 몇천 번의 이제 리뷰 과정과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무수히 많은 수정 작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수정 작업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부서와 같이 코워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통합 작업도 굉장히 힘들 이제 단계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뭔가 디자인 또는 설계가 끝나고 양산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양산 단계에서는 실제 이 차량을 조립하는 트레이닝 시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애고니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글로벌하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현장에서 조립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고령화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2%의 이 공장에 있는 현장 작업자들이 5년 내에 이제 곧 리타이어 그 은퇴 시기를 맞는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숙련된 그 작업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는 뭔가 가이드를 줄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반대쪽으로 좀 더 연장선상으로 보자면은 이 현장에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한 명의 인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라인이 멈출 수도 있고, 그 라인이 멈추게 된다면 사실 전체적인 양산에 있는 리드 타임이 그만큼 발생되게 되고, 이거는 세일즈나 마케팅 쪽으로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일즈 마케팅 쪽으로 봤을 때는 고객 경험입니다. 고객 경험으로 봤을 때는 워낙 뭐 스마트 이제 폰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요구하고도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요구뿐만 아니라 퍼스널라이즈된 개인화된 경험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니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저희가 볼 때는 리얼타임과 디지털 트윈이 이 애고니를 풀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좀 더 빠른 시뮬레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이터레이션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이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 더 시뮬레이션을 통해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특히 그 와중에 커뮤니케이션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협업 기능을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양산 조립 과정에 있어서는 트레이닝에 대한 어려움들, 숙련된 작업자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겪는 그 과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더 사실감 있는 트레이닝을 제공함으로써 사고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환경이나 커리큘럼을 제때 마련해서 그 숙련도에 맞는 과정을 학습시키는 게 저희의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일즈 마케팅 부분에서는 이런 다양하고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즈된 경험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채널 확대, 그 다음에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에 대한 좀 사례를 몇 가지로 대표적으로 좀 뽑아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자인 설계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해당 사례는 보시는 사례는 2년 전 올해는 2년 전 발표된 사례고요. 2년 전 폭스바겐에서 이제 실제 그 디자인 엔지니어가 그 스케치가 아닌 2D VR 기기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제품을 디자인 설계했던 사례로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키노트에서도 짧게 공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아우디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런 VR 기기를 통해서 많이 좀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이 작업자들이 같은 팀의 작업자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에요. 각기 다른 부서에서 서로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의 차량을 놓고 지금 리뷰를 하게 되는데, 그 차량 과정 리뷰 과정에 있어서 이런 보이스 어노테이션이나 아니면 태깅 기능들을 이 차량에 직접 달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좀 더 사실감 있는 아니면 좀 더 그 부품 투 더 포인트의 리뷰 기능을 달 수 있도록 구현을 한 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외장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그래서 간극 간섭이나 부품들 간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화면에 나오신 분이 이제 헤드셋을 쓰고 있지만 헤드셋의 위치에 따라서 렌더링되는 결과물이 바뀌는 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또 실시간 렌더링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헤드셋이지만 저걸 타블릿이나 스마트폰 아니면 다른 여타 기기로 바꾸는 것도 유닛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네, 이제 BMW에서도 또 다른 사례로 이제 학습에 관련해서 그 트레이닝 부분에서 말씀드려보자면은 BMW에서도 이런 MR 장비나 태블릿 같은 장비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한테 먼저 학습을 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고, 여기 앞에 부스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끝나신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 오셔서 좀 체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자동차 회사에서는 페인트를 균등하게 도표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도표가 되게 돼서 버블이 생기게 되면 에러가 되게 되고 그건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학습시키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었고, 해당 제품은 현재 프랑스에 있는 르노에 납품이 된 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작업되는 스프레이 건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스프레이 건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이 지금 렌더링 화면에 보이시는 게 확인이 될 수 있겠고요. 강압 조절도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스프레이가 너무 많이 뿌려졌다 또는 덜 뿌려졌다, 또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르노는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충분히 트레이닝을 시킨 이후에 어느 정도 좀 그 검증된 인력들을 현장에 파견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겠습니다. 또 조립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과정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 복잡도가 높은 부분들 아니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라인에 대해서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 체감, 현장에서 어떤 느낌으로 내가 작업을 하게 되는지 미리 충분히 룩앤필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이런 보이시는 것 같은 VR 기기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장에 지금 안 나가 있는 거죠. VR 기기를 쓰고 사무실에서 헤드셋을 끼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공장에 나갔을 때 어떤 도구들 또는 어떤 부품들을 내가 조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된다를 VR 기기로 만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일즈 마케팅 측면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거는 인피니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R 키오스크를 놓고 부스나 아니면은 영업 대리점 같은 데 설치를 하고, 실제 요새 차량들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안에 기술력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엔진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갔고 아니면 트랜스미션은 어떻게 과거에 변경이 됐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를 실제 뜯어보기 전까지는 보일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런 걸 이제 보시는 것처럼 AR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전시되어 있는 차량에 매핑돼서 이 안에 어떤 기술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것들에 대한 작동은 어떤지를 애니메이션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또 다른 시뮬레이션 영역이 발휘가 되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해당 키오스크가 놓이기 전에 실무 담당자들과는 이런 식으로 먼저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대리점을 방문한다 했을 때 이 화면에서는 어떤 크기의 어떤 위치로 보이게 될 거다라는 거를 보시는 것처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실 의사결정권자에게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은 만나게 될 거다. 근데 과거에 이런 시뮬레이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 POC
그러니까 조그맣게라도 실제 뭔가 그 머신을 설치한 다음에 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설치가 되기 이전에도 어떤 느낌으로 설치가 될 건지를 충분히 체감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AR 키오스크 사례였지만 앞서 그 세일즈 마케팅의 또 큰 과제라고 말씀드렸던 그 버라이어티, 채널 익스텐션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태블릿으로도 손쉽게 뽑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널라이즈된 이제 그 경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컨피규레이션 부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제 보여드리는 사례는 제가 오늘 아침 저희 집에서 돌려본 스트리밍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리밍 컨피규레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컨피규레이터와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렌더링이 이 마우스가 멈춰 있는 순간만 로딩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이미지 방식으로 되어 있던 우리가 여타 그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많이 만나봤던 이미지 형식으로 360도 돌리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진보된 방식인데 스트리밍 방식으로 100% 가게 되면 사실 그 스트림 비용이 굉장히 또 큰 버든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은 게 보시는 것 같은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 되겠는데 하이브리드 방식의 큰 장점은 렌더링이 마우스가 멈춰 있는 순간에 된다. 따라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동안은 별도의 스트리밍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큰 장점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 같은 굉장히 고품질의 하이 피델리티의 렌더링이 가능하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작업된 사례는 저희가 HDRP, 하이 데피니션 렌더링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그 이후에 저희의 레이 트레이싱 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이시면은 조그만 메뉴바가 떠 있는 게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메뉴바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레이 트레이싱 기능을 켰다가 껐다가 할 수도 있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저것보다는 이제 색상을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내장의 인테리어를 들어가서 내장 인테리어의 가죽을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거기다 옵션을 더해본다거나 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제 그 라인 선상에서 봤을 때 저희 유니티가 이제 준비하는 것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PCT, Product Configuration Tool이라고 부르는 저희의 이제 툴이 되겠고요. 여기에 주요 핵심 기능은 차량 모델을 로드해서 거기서 사용자가 직접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뭐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차 회사하고 같이 일하는 협력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엔드유저가 될 수도 있겠죠. 엔드유저가 될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에 대해서 내가 직접 돌려보기도 하고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내가 옵션을 달리하면서 이 차량이 어떻게 보일지를 체감할 수 있는 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실시간 렌더링,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 어떤 좀 애고니들이 있는지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좀 들으셨으면은 이런 생각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좋아, 알겠어 이제. 실시간 렌더링이 뭔지도 알겠고 디지털 트윈 쪽에서 유니티가 하려고 하는 게 뭔지도 알겠고 어떤 사례가 나오는지도 알겠다. 근데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거를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관심은 있는데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를 질문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이렇게 드려보고 싶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사례들, 그게 세일즈 마케팅 사례거나 트레이닝 사례거나 또는 설계 디자인 사례와 상관없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프로시저, 절차를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먼저 트랜스폼, 해당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요. 변환된 데이터를 가공, 제작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과정을 매니지하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은 꼭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트랜스폼은 왜 해야 되냐? 왜냐하면은 기초적으로는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매뉴팩처링 또는 AEC 쪽에서는 CAD 데이터를 많이 근간으로 하고 계세요. CAD 데이터를 그대로 유니티로 쓸 수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NO입니다. 현재로는 쓸 수가 없고요. 쓸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데이터 자체가 무겁기도 하고 사실 3D 쪽에 쓰기 위해서는 쓰지 않는 불필요한 데이터가 사실은 CAD 데이터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만약에 3D로 활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 또 무거운 3D 모델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세일즈나 아니면 그 결과물의 컨텐츠 산출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CAD 원본 파일을 트랜스폼 말 그대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변환 과정을 저희는 메시화로 이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환 과정은 꼭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저희는 이제 3D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 뭐 머터리얼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아니면 부품에 따라서 재질 값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유리냐, 뭐 플라스틱이냐, 아니면은 뭐 페인트가 되어 있는 거냐, 페인트가 없는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 3D 모델링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관장 시스템 이렇게 크가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작업을 했는지 또 어떤 툴을 좀 실제 실제 그 현장에서 사용했는지는 뭐 보안 이슈나 기타 등등으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그 브레이크 패널이 되겠죠. 이제 브레이크 파트가 되겠는데 브레이크 파트에 지금 CAD 파일을 로드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보고 계신 게 트랜스폼의 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CAD 원본 파일을 지금 저희 픽시즈라고 하는 플러그인 유니티 전용의 이제 플러그인으로 지금 로드를 한 상태고 이것을 메시와 테슬레이션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 테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자동화를 구현을 해놔서 만약에 우리는 뭐 수천 개의 CAD 파일이 있어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다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 그러면은 저희의 답변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거를 오토메이션, 배치화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셋된 값들을 미리 저희가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값들에 따라서 내가 퇴근 전에 실행을 눌러놓고 뒷날 출근하시면은 그 정해진 값들에 따라 메시화되어 있는 것을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과물로 앞서 보여드렸던 브레이크가 이제 메시화로 작업이 된 바가 되겠습니다. 이게 트랜스폼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폼이 된 거 이후에는 이제 프로듀스 단계가 필요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브레이크가 사실은 저 노란색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뭐 메탈 득겜인지 뭐 플라스틱인지 구분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니티 머터리얼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머터리얼 라이브러리는 SS토어에서 지금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이 머터리얼 라이브러리가 하는 거는 밑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 많이 사용되는 머터리얼들을 저희가 템플릿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빠르게 지나가긴 했지만 뭐 유리도 아마 보셨을 거고 플라스틱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 레더나 여러 이제 펄감이 들어가 있는 뭐 그 다양한 좀 질감들이 해당 SS토어에 지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상세 조정도 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내가 뭐 쉐이더 그래프를 열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인스펙터로 들어가셔서 인스펙터에서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사례들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들은 그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트랜스폼, 그 다음에 프로듀스, 매니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꼭 거치게 되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그림은 무엇이냐 이 오토모티브 영역에서 디지털 트윈에 관련됐을 때 유니티가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봤을 때 저는 이 한 장의 이미지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툴들이 이미 시장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저희는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시장에 대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이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 뭐 카티아, 솔리드웍스, 자동차 쪽에서 많이 사용되시는 것도 있을 거고 밑편에 보시면은 AC 쪽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오토캐드나 3D 맥스나 레빗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영상 쪽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뭐 포토샵이나 이제 C4D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나 또 혹시 시뮬레이션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맵박스라고 하는 또 지도 쪽에도 관심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유니티가 이것들을 다 갈아치우자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들이 현재까지 제공하지 못하고 있던 어려움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컨설턴트 회사에서 답변을 줬던 이터레이션이 힘들어요. 아니면 반복 작업을 좀 빠르게 하고 싶어요. 트레이닝을 좀 더 사시감 있게 하고 싶다. 세일즈 마케팅 부분에서 고객한테 좀 더 리얼리스틱한 경험을 주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디맨드들을 저희가 좀 대체해서 저희가 좀 보완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게 디지털 트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피지컬 월드, 실제 뭔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공간이든 물리적인 공간이든 사물이든 이제 존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급부로 가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디지털 트윈의 3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앞서 보여드렸던 저희의 에코시스템, 이런 보완제로 역할이 충분히 잘 발휘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유저라는 거를 높이고 싶어요. 유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 유니티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개발자의 성공을 도모합니다. 저희 유니티가 이 시장에서 단독 불독 장군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유니티를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드리고 그리고 이 생태계 안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와중에 저희 유니티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게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쭉 나왔더니 한 4분 정도가 남았네요. 제가 시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Q&A는 하나만 받으라고 하는데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2개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